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전통시장,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삶은 어묵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 갓 부친 김치전에서 퍼지는 고소한 냄새가 시장을 가득 메웠어요. 이정숙은 오늘도 시장 한쪽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손에 익은 동작이라 별 생각 없이 하던 일이었는데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손길이 멈췄어요. 화면에는 최민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김치가 똑 떨어질 때쯤 한 번씩 걸려오는 전화. 그 패턴을 모를 리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일부러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지난번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넉넉하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역시나 김치 이야기였어요. 이정숙은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분식집에서 직접 담근 배추김치는 시장 손님들에게 인기였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김치는 그것과 차원이 달랐어요. 평생의 손맛이 담긴 묵은지,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그 오묘한 간, 제대로 익었을 때의 깊은 맛. 며느리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했어요. 민서야, 김치는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요즘 잘 나오는 데 많더라. 장난스럽게 넘겨보려 했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유, 어머니, 김치는 사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해주셔야 제맛이 나요. 저희 식구들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그 순간 이정숙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희 식구들, 며느리는 그 식구들, 아내, 시어머니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정숙은 그냥 김치를 만들어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김치는 보내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명절에는 친정부터 가고 아들은 늘 민서가 그러는 데라며 며느리의 말만 되풀이했어요. 저 며느리에게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손맛을 내주는 사람, 아니면 그냥 편리한 김치 공장.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그래, 알았다. 이번엔 조금 더 넉넉히 담가줄게.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분식집은 여느 때처럼 붐볐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 출출한 배를 채우려는 학생들, 그리고 어머니, 저 왔어요. 최민서가 친구 둘을 대동하고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늘 그렇듯 당당한 발걸음이었어요. 그냥 들러 인사하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정숙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김밥이랑 떡볶이 좀 주세요.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는 며느리.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 가게에서 얻어먹을 수도 있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친구들까지 데려와 공짜로 먹이려 한다는 것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민서야, 우리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가게야. 맨날 여기서 먹는 걸. 그 말에 이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괜찮아? 맨날 여기서 먹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정숙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떡볶이를 담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분식집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숙은 오래된 스마트폰을 켜서 중국 여행 패키지를 검색했어요. 이제 나도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에게 맞춰주기만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김치 보내주고 공짜 밥 주고 명절이면 기다렸다가 허무하게 보내고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어요. 분홍색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상하이 4박 5일 여행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마우스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클릭했어요. 결제 완료.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며느리가 명절에 찾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텅 빈 김치통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걸 떠올리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짜릿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이정숙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잠에 들었어요. 이정숙은 여행 예약이 완료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문득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떠올렸어요. 김치를 요구하는 며느리, 공짜로 분식집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느낀 깊은 허탈함. 하지만 이런 일이 한순간에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정숙은 차분히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갔어요. 1978년 여름, 이정숙은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저 여기 자리 있나요? 그 남자가 박재석이었어요. 언제나 깔끔한 셔츠 차림에 성실한 분위기를 풍기던 사람. 이정숙은 손을 털며 밝게 웃었어요. 혼자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몇 달 후, 그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이정숙 씨, 퇴근하고 잠깐 산책할래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두 사람의 인연을 결정했어요. 결혼 후 이정숙은 남편이 일하는 동안 살림을 맡았어요. 남편이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그를 위해 정갈한 밥상을 차리는 게 하루의 일과처럼 당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좀 더 넉넉해지면 좋을 텐데. 당신도 고생 많지. 그때마다 이정숙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승진을 위해 더 바빠졌고, 이정숙은 점점 집안일과 육아를 혼자 떠안게 되었어요. 1991년 어느 겨울, 이정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서 막내의 젖병을 소독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진우 당시 9세가 울상을 지으며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나 내일 학예회 하는데 의상이 필요해요. 이정숙은 순간 당황했어요. 시간도 얼마 없고 따로 옷을 살 여유도 없었어요. 진우야, 그럼 엄마가 밤에 손봐서 만들어줄게. 이정숙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어요. 눈이 따끔거리고 손끝이 얼얼했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거라서 더 좋아요. 그때는 기뻤어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희생이 너무 당연해지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 하며 자연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말이었어요. 며느리까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 땐 이미 늦어버린 후였어요. 남편은 아들이 결혼하기 2년 전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보다 3년 전 진우 동생 딸 박소연은 결혼 후 해외로 이민을 갔고 처음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남편을 잃고 딸과도 연락이 끊기면서 이정숙은 아들 박진우만이 유일한 가족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결혼 후 어머니를 찾을 때마다 엄마, 김치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말만 했어요. 그제야 이정숙은 깨달았어요. 이제는 희생이 아닌 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진유가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해부터 최민서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김치 담그셨어요? 이정숙은 조금 놀랐어요. 평소에 김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며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응, 이번에 맛있게 잘 익었더라. 너희도 좀 가져갈래? 그때까지만 해도 이정숙은 기쁜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며느리도 맛있게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머니, 혹시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택배.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직접 와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며느리는 덧붙였어요. 제가 요즘 바빠서요. 김치 담그는 건 손도 많이 가잖아요. 어머니가 한 김치가 제일 맛있기도 하고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김치 택배를 요구했어요. 직접 가져갈 생각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제야 알았어요. 며느리는 김치를 정성 어린 음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편리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당연한 듯 요청받는 희생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이정숙은 다시 눈을 떴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중국 여행 예약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 희생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정숙은 손끝을 살짝 떨며 마침내 결제 완료 버튼을 눌렀어요. 김치는커녕 고춧가루 한 톨도 주지 않을 결심과 함께요. 시장의 하루는 언제나 부산하게 흘러갔어요. 김치전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 손님들의 분주한 대화, 연신 들려오는 주문 소리까지. 이정숙은 익숙한 듯 김밥을 말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의 일이 떠나질 않았어요. 며느리 최민서에게서 걸려온 전화. 어머니, 김치 좀 넉넉하게 보내주세요. 매번 똑같은 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김치가 좋으면 본인이 좀 담가보든가.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지만 늘 그래왔듯 이정숙은 다시 김치를 보내주겠다는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들어주다 보니 이젠 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 최민서는 여느 때처럼 시장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 2명과 함께였어요. 와, 여기 완전 맛집이네. 민서야, 너희 시어머니가 하시는 곳이라며? 친구 중 한 명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밥이 제일 맛있어. 최민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밥이 제일 맛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정숙의 손끝이 잠시 굳었어요. 그럼 돈을 내고 사 먹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 주문하는 최민서를 보며 이정숙은 묵묵히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야, 우리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 가게인데 뭐. 그 순간 이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꼭 쥐었어요. 괜찮다. 뭐가 괜찮다는 걸까? 이정숙은 아무 말 없이 김밥을 썰어 접시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떡볶이, 국물을 뜨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머릿속에서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에게까지 당연하게 희생을 요구받는 현실. 이정숙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서야, 오늘은 그냥 먹지 말고 친구들이랑 따로 계산하고 가라. 하지만 최민서는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김밥도 떡볶이도 공짜로 주는 거 없다는 얘기다. 그 말을 듣자 며느리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정숙은 헛웃음을 삼켰어요. 그래, 한 번도 말 안 했지. 그게 내 실수였다. 분식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낯선 시선들이 쏟아졌지만 이정숙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너무 오래 아무 말 없이 받아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이정숙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친구들은 조용히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화를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공짜로 먹는 거 싫으시면 김밥 값이라도 드릴게요. 그럼 김치는 이번에도 좀 보내주실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정숙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제 와서 김밥값 몇천 원 던져주면서 김치는 계속 무료로 받을 생각이구나. 이정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내가 직접 담가라. 최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야. 김치는 이제부터 내 손으로 만들 일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라.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듯이 이정숙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진우 씨도 어머니,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요. 아들, 또 아들 이야기. 이정숙은 피식 웃었어요. 언제나 아들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걸 당연하게 요구하는 며느리.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걸 보여줄 때였어요. 진유가 그렇게 김치를 좋아하면 내가 만들어서 먹여라. 며느리는 분식집을 나가면서 끝까지 한마디를 남겼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정숙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최민서는 씩씩거리며 친구들과 함께 분식집을 나갔어요. 이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덜덜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온 거예요. 그날 밤 이정숙은 중국 여행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오겠다고 한 그날 아침 출국하는 일정으로요. 그리고 현관 앞에는 텅 빈 김치통을 가지런히 쌓아둘 거예요. 며느리가 그걸 보며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 순간을 떠올리니 기분이 이상하게 짜릿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며느리 최민서가 씩씩거리며 분식집을 나가고 며칠이 지났어요. 분식집 안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정숙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아들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민서한테 그렇게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서가 엄마한테 섭섭해서 울고 있잖아요. 김치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김치 하나 가지고? 그 말에 이정숙은 참았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김치만 보내줬던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생일이면 생일상까지 챙겨줬고, 이사할 때는 먹을거리 한가득 싸서 보냈어요. 며느리가 아이 낳고 몸조리할 때는 밤새 끓인 미역국을 새벽 기차를 타고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김치 하나 가지고 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이정숙은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차분하게 말을 잇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야,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이건 김치 한 포기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이제 그만하려고. 내 인생을 살려고.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치 그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이정숙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1985년 이정숙은 젖먹이를 등에 업고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시절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살림을 모두 맡겼어요. 새벽부터 밥을 짓고 집안을 쓸고 닦고 명절이면 하루 종일 부엌에서 꼼짝없이 일해야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쌀 한 토를 씹으며 한마디 했어요. 이정숙, 밥이 덜 됐다. 다시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숙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꾹 삼켰어요. 아침부터 꼬박 서서 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하라고? 하지만 감히 대들 수 없었어요. 그 시절 며느리는 참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러다 보니 정작 이정숙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내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며느리에게 내 희생을 당연하게 하게 두지도 않을 거야. 이정숙은 다짐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겠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왔어요. 엄마, 민서가 진짜 힘들어해요. 엄마가 사과하면 안 돼요? 사과. 대체 누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할까? 이정숙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어요. 진우야, 엄마한테 김치는커녕 고춧가루 한 톨도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날 밤 이정숙은 여행 가방을 꺼내며 마지막 결정을 내렸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오겠다고 한 그날 이정숙은 중국으로 떠날 거예요. 현관 앞에는 텅 빈 김치통을 남겨두고요. 며느리가 그걸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숙의 선택이 당연한 결단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행동일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